한국형 삼축체계, 25년 전인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국 빌 클린턴 정부의 제의가 계기가 됐는데요. Hostile, often referred to as rogue nations, now possess the technology to threaten our neighborhoods and our cities and our towns with advanced weapons and advanced delivery systems. 적대국 위협을 막기 위해 미사일 방어 체계인 TMD 체계를 갖추는데 우리나라에게 방어 체계 합류를 권유한 거죠. 이 계획은 다시 한참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1983년 로널드 레이건 정부 시절 스타워즈 방어 계획이 나왔고 다시 15년 뒤에 이를 구체화하기 시작한 겁니다. 간단히 말해 미 본토로 향하는 적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 파괴하는 방어 전략입니다. 당시 미국과 일본이 공동 개발을 진행하며 북중러와 인접한 한국의 참여를 원했는데 한미일 공조를 중심으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포괄적 대북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강조했던 김대중 정부는 당시 우리나라의 기술력과 경제력으론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걸 주요한 이유로 들며 TMD가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 단거리 탄도탄 등 저고도 방어에 부적합하다는 판단과 주변국의 외교적 반발을 고려한 측면도 있어 결국 미국의 제안을 거절했죠. 대신 북위협에 맞서 독자적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구상에 돌입했습니다. 초창기 미사일 방어 체계는 스커드 등 단거리 탄도미사일 방어에 집중했습니다. 서울 평양 거리가 200km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가깝다 보니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불과 6에서 8분 만에 서울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건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이었고 이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프로젝트 철매2 사업을 본 궤도에 올렸습니다. 그 사이 미국에선 정권이 바뀌어 2001년 부시 대통령이 취임. 이전 정부의 TMD를 폐기하고 새로운 개념인 미사일 방어 체제를 구상. 나토를 비롯한 우방국의 MD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러시아와 맺었던 탄도탄 요격 미사일 협정과 같은 군비 축소 목적 협정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하는 등 새로운 냉전 체제를 조성하며 우리나라에도 적극 참여를 요구했으나 2000년 1차 남북 정상회담 성사 등 남북 관계가 우호적인 상황에서 선뜻 수락할 수 없는 노릇이었죠. 이렇게 미국의 MD와 거리를 유지하는 기조는 다음 노무현 정부까지 이어졌습니다. 대신 미국은 주한미군의 당시 최신형이었던 이동식 조기경보 레이더와 패트리어트3 대공 미사일을 배치했는데요. 그동안 북한도 가만히 있진 않았겠죠. 대포동 1525 등 미사일 개발과 실험을 반복했고 핵실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국제사회의 압박과 제재는 아랑곳하지 않고 강대강 전략을 유지했는데 2012년 12월엔 광명성 3호를 실은 로켓 은하 3호가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등 미국 본토까지 사정권인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가 하면 대남용 핵탄두를 공개하는 등 핵탄두 소형화 경량화 수준도 상당히 올라온 걸로 파악되며 방어를 해야 하는 우리 입장에선 대비해야 할 게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다시 1990년대로 돌아가 3축 중 첫 번째 축, 킬체인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당시만 해도 우리 군의 독자 정찰 자산은 매우 부족했습니다. 정찰기 금강을 도입하기 전엔 전투기에 정찰 장비를 부착할 정도였죠. 당시 정찰 장비로는 유의미한 도발 징후를 포착하더라도 전달 분석 과정도 시간이 오래 걸렸고 도발 원점을 타격할 수단도 부족했는데요. 신속한 결정과 대응의 핵심인 현대전의 킬체인 개념은 상상도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2000년대 초중반 정보 타격 체계뿐 아니라 작전 수행 능력, 지휘 능력 등 군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의 공감대가 형성됐는데요. 본격적인 개선을 위해 투자와 체계 개발 사업에 착수, 군사위성 연구 및 발사 사업 진행과 PA-Day 정찰기 도입을 결정하고 현무, 현궁, 비궁 등 신형 타격 수단을 개발 배치하며 부족했던 화력 자산도 확충했습니다. 킬체인, 즉 타격 수단 체계를 가동할 준비가 끝난 거죠. 3축 체계의 첫 단축격인 킬체인은 북한 핵미사일 시설, 이동식 발사대, 대량 살상 무기 등 핵심 표적을 군 정찰 위성과 정찰 자산으로 평시부터 적극적으로 추적 관찰하다 공격 준비 등 특이 징후 포착 시 육해공 전역에서 즉각 대응에 나서 해성2, 해룡 함대지 순항 미사일, 슬래미알 타우러스 등 공대지 미사일, 현무 지대지 미사일, 천무 다연장 로켓 등으로 30분 내 선제 타격을 목표로 하는데요.
도발 원점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이후 위협을 미리 방지하고 적에게 피해와 위험 부담을 가중시켜 거부적 억제 효과를 얻는 게 목적입니다. 킬체인으로 사전에 도발을 모두 차단하면 좋겠지만 막지 못할 경우 다음 단계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가 있습니다. 3축 중 두 번째 축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는 지휘, 탐지, 요격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지휘 체계는 대한민국 공군이 운용하는 KAMD와 육군이 운용하는 LAMD 체계로 나뉘는데 각 체계별 자체 레이더와 인공위성, 정찰 자산 등을 중첩 활용해 대한민국 영토로 향하는 미사일을 추적, 감시, 요격하는 시스템인데요. 종말 단계 고고도 요격의 경우 2017년 배치된 주한미군 사드와 LSAM, 종말 단계 중고도에선 패트리어트와 천궁, 종말 단계 저고도 혹은 장사정포, 드론 등 저고도 위협에 대해선 개발 중인 LAMD 요격 체계를 포함해 헬링스 레이저 대공 무기 등을 사용합니다. 미사일 고도와 사거리를 기준 삼아 맞춤형 대응 전략을 가져가는 거죠. 이번 국군의 날 퍼레이드에서 공개된 현무5 지대지 단거리 탄도미사일. 탄두 최대 무게만 8톤에 달해 재래식 무기로 가장 강력한 미사일인데요. 이 미사일이 사용되는 시점이 바로 한국형 3축 체계의 마지막 단계, 한국형 대량 응징 보복 체계입니다. 이 단계는 적 공격 직후 반격 단계를 말하는데 도발 피해와 정도에 따라 적 지휘부와 핵시설 등 위협시설을 즉시 제거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과거 냉전 시기 미국의 크롬돔 작전, 러시아의 시스테마 페리메트르를 비롯 영국 최우수단의 편지, 이스라엘 삼손 옵션 등 2차 타격 작전 개념에 해당하는데 킬체인과 비슷하지만 상호 확증 파괴에 입각, 응징적 억제 수단에 가깝습니다. 적 공격에 피해를 입게 되면 더 큰 피해로 돌려준다는 보복 개념이죠. 2021년 한미미사일 사거리 지침 폐지 후 2년 만에 사거리 3,000km가 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선보인 대한민국. 한국형 사드로 불리는 고고도 지대공 미사일 LSAM을 비롯한 여러 대공 무기들이 공개됐지만 한국형 3축 체계가 중고도 방어 체계에 편중됐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말 단계 중고도 방어 체계 완성도는 높아졌지만 그 이전 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는 체계가 아직 부족하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더해 강력한 화력을 내세운 북한의 신형 방사포 등을 막을 저고도 방공력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군은 고고도 대응을 위해 SM-3 함대공 미사일을 우선 도입하고 LSAM 블록2 미사일을 2032년까지 개발, 실전 투입할 계획입니다. 중고도에서도 천국3 개발과 함께 SM-6 등 미사일을 선제 도입하고 이어 LAMD, 레이저 대공 무기 등 저고도용 방공망 체계도 보완, 또 복합 도발 양상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북한의 비대칭 도발에 맞서 확실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 밝혔습니다. 과연 완성된 한국형 3축 체계는 어떤 모습일까요?